이제 여권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애도 기간이긴 하지만 합당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의원의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진로가 들어간 걸 지금까지 바꿔야 된다. 추구해왔던 조국신당의 예컨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당의 목표 또는 강령 당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조국혁신당의 고유의 DNA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조국신당 고유의 정체성 이런 것이 담겨야 한다. 조국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 된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원들한테 묻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에게 물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했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조국 대표가 당원들한테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합당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양당이 합치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대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모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선거를 앞두면 지분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공동대표라는 얘기도 따지고 보면 지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당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저런 공동대표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절대 흡수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원들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당원들이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양당이 모여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도 논란이 많을 상황인데 저렇게 어떤 구체적인 의원들이 나와서 내용들을 제기하게 되면 쌍방이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럼 쌍방의 당원들이 불신하는 합당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장 6월 달에 선거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3월 이전엔 문제가 다 끝나야 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양당에 있는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스탑, 하지 말아라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합당 문제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내관을 건드릴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진짜 정제된 단어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첫 시발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가시밭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가 경고를 했어요. 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 의원은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 2014년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당명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꿨고 그리고 그때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선례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 민주당이 그전 보궐선거에서 뭐 14번 나가서 14번 다 전패했을 때고 또 야당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무적 상황이 그렇습니까?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여당 프리미엄을 마음껏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대통령의 인기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무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대표가 경고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민주당에서는요. 지난주에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도 진행되지 있지 않고 아마 월요일부터는 아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든 지도부든 또 당원들 간의 그런 어떤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모 기간 동안은 조금 이 논의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했는데 텔레그램 사진이 찍혔어요. 저희가 그거를 요약해 드리면 지금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현역 의원이 주고받은 이제 텔레그램 내용인데 여기에요. 위략 여부 밝혀야. 위략 물음표하고 타격 소재. 이거는 좀 해명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지금 공개됐는데 어떤 국무위원인지 어떤 의원님이 나눴는지 그거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 언론사의 공신력을 생각하면 뭐 저희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통합을 하더라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뭔가 뭐 미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면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뭐 전반적인 사항은 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당무 관련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면 안 되죠. 정말 당무 개입해가지고 안타까운 일로 지금 영화의 몸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이 원론적인 얘기를 의원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항이 너무 전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들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원론적이라고 표현하시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미략 물음표하고 타격 소재라는 거는 미략이 있는지 이거 공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선정적이긴 해요. 미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국무위원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거 당무 개입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저기에 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빨리 좀 입법을 추진하게 만들어라. 민생 문제를 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상 기간 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런 얘기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합당 과정에 대한 당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정청래 당대표가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당 지도부 또는 일각에 있는 나름대로에 있는 당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합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미략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무엇일까? 저 미략의 대부분 내용들은 대부분 지분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미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무슨 뭐 예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이 합당 문제가 지분 논쟁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가 볼 때 합당은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게 어떤 형태로 나중에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었고 소위 정청래 당대표가 생각했던 어떤 합당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매우 안 좋은 방식의 이미지를 더 씌우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문자가 오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니 저는 저게 국무위원이 당무하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하라고 보냈지 당무하라고 보냈습니까? 저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국무위원 밝혀도 될 텐데 왜냐하면 의원 이름이 있고 그 위에 발신자 내역이 있을 텐데 언론사가 공개하지 않은 건 저는 또 다른 좀 약간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아마 반청 의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략과 타격 소재는 즉 정청래 대표에게 이런 의혹이 있고 이게 타격 소재가 되겠다는 얘기니까 일종의 친명 의원이겠죠. 그다음에 국무위원은 당연히 친명이겠죠.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맥락을 놓고 보면은 지금 친명계에서는 대단히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이 문제를 정치 휘발성이 강하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을 좀 가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게 일단이 드러났다. 저는 이 문자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함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